자, 오늘 11월 첫 거래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스윙 투자로 지금 사고 싶은 것은 계속 나오는데 지수가 너무 무서워서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증시 분위기가 얼음판인데 거래대금 보시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깡패 같은 거래대금인데 9월 전과 같이 바이오 상승과 치료제 관련주들이 묻지마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지금 길게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 중요한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다는 것이며, 수급이 안 좋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살아있으면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반 종목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 거래대금으로 시세가 나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 외국인과 기관이 실컷 판다 하더라도 거래대금만 유지만 되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역시나 하락을 탈출한 상태는 아니고 여전히 황금선 아래 하락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단식 하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외국인의 코스피에서 이 외국인의 강한 매도가 지속되지 않고서 오늘 진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이라도 바로 좀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지속이 된다면 또 경계를 해야겠지만 일단 오늘 순매수로 마감을 한 상태며,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또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할 수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또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으며,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패턴만 이어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은 낮아질 것이고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시간이 훨씬 더 소요가 될 수 있어서 차라리 지금 매맞는 거 있으면 화끈하게 빨리 맞고서 제대로 반등해서 안정을 찾아야지 그 뒤부터 먹을 종목이 쏟아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체크하고 중요한 자리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후장 코스닥 지수가 상승해서 마감한 게 기관 쪽에서도 또 2시 넘으니까 순매수가 들어왔으며 금융투자랑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양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에서 벗어나지 않은 단순 하루 수급은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지금 중요한 자리는 역시나 그 전에 저점이었던 8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800포인트가 중요한 자리이며 지금 수급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전 패턴과 비슷하다면 역시나 저점 깨면서 좀 힘들어지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외국인이 나가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지속해서 들어오면서 증시를 완전히 올려놓는다면 그 뒤로 거래대금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일단 금요일 시장에서 떴던 음봉을 회복해 줄 때까지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코스닥의 흐름을 읽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코스닥 800포인트를 중심으로 흐름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을 보면은 정치 테마주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정치 테마주랑 신규주, 그리고 장 초반에 튀어오른 투박스 코리아랑 이거랑 같이 움직이는 삼성 출판사, 이 정도가 장 초반에 움직였지만 차트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 두 개는 당장 계획을 잡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 중에 소리바다, 지스웍, 덕성, 동전주의 시가총액 작아서 공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며, 그리고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해서 마감한 종목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포함되고 있긴 하지만 이 정치 테마주, 제가 정치 테마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 정치 테마주를 하다가 깡통을 찼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정치 테마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도
이렇게 첫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제대로 붙으면서 제대로 된 양봉이 처음 나올 때 시세가 이렇게 초기에 나올 때는 뭐 다른 종목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게 된다면 그걸 고점에 들어가서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뭐 아니면 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점에 보유한 사람들은 편하겠지만 이 정치 테마주들을 고점에 들어가서 오버나잇 좀 오래 들고 있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악재에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에는 공략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많이 올랐다 쳤을 때 따라서 들어가게 된다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 초기에는 일반 종목과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도 그 전에 고점들 돌파해서 마감한 종목들이 여러 개 보이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든 한 종목에서만 집중하게 된다면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엘리트도 그 전에 고점들 다 뚫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그 전에 고점들 뚫어주면서 모양이 예쁘게 잡힌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들도 잠깐 움직였는데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갑자기 올랐다가 제자리, 센코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올랐다가 제자리, 이런 안 좋은 패턴의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자, 한 개씩 살펴보자면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한 개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LG화학 같은 건 매매할 생각은 없으며,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지금 오늘 쌍거리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지금 황금선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깼다가 회복했다가 깼다 회복했다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증시만 안정을 찾았다 싶으면 스윙 투자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거래대금 상위에 하나솔루션, 서현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었으며,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박셀바이오 오늘도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뛰기 전까지는 박셀바이오밖에 움직이지 않아서 오전장에 이 종목을 매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에 보시다시피 11시쯤 넘어서 이렇게 반응이 나왔으며 제가 저점에 보유하거나 저점부터 큰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점에 들어가서 오래 보유하기는 힘들어서 그냥 정말 빠른 단타로만 대응했습니다. 많이 올라서 보유하는 것은 힘들고 이런 종목은 정말 중요한 자리 분봉만 봤을 때 황금선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자리에서만 공략이 가능합니다.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었는데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6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뭐 예전에는 거래대금이 3조 원, 4조 원 좀 심각한 상태였지만 지금도 하루에 20조 원 나온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도 이 8조 원 나올 때 좀 많이 떨어졌다 싶었는데 현재 6조 5천억치 심하게 떨어진 상태이며, 심하게 떨어진 만큼 상위 몇 개 종목 말고는 거래대금이 크게 몰리지 않았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는 일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매매를 하진 못했으며, 그리고 국영 GNM이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으며 이것도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최근 고점이 4,485원입니다. 그냥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장중에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면서 이 가격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 다시 돌파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돌파한다면 또 5,000원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아서 현재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목들은 심심한 종목들이 많아서 딱히 매매할 종목들이 없었으며 저도 11월 달에는 매매 금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전 시장에 비해서 그전 시장에는 하루에 10억 원, 많게는 하루에 20억 원까지 매매를 했지만 오늘은 한 1억 8천만 원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매매로 나가는 거래세를 최대한 줄일 생각에 이번 달은 변하는 시장에 그냥 적응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센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거래대금이 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을 눌림목 매매를 하려 했는데 딱 여기서 저점에서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엄청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단주 매매 나오더니 여기서 나오고 나서 시작하고 5분 지났다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순식간에 3분 만에 5% 오르고 그 다음 번에도 5% 그냥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단주 매매가 나왔음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원칙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상승이 나왔으면 여기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오후장에 잠깐 뛰어오르긴 했지만 하루 종일 단주 장난이 나왔습니다. 올랐다가 제자리. 이때 힘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종가가 어떤 가격에 형성이 되냐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일 때 따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센코의 현재 중요한 가격은 첫날의 종가 15,250원 정도 이 자리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힘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오플로우나 박셀바이오처럼 이것도 중요한 자리가 15,250원 정도입니다. 장중에 잠깐 튀어 오르는 것보다 종가를 안정적으로 이 가격 위에서 형성하게 된다면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올라가는 척 하다가 오늘처럼 미끌리고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저점까지 깰 수 있는 위협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자리가 15,250원 그 이상 간다면은 16,000원까지는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사이 가격이 가장 매력 있는 포인트이며 종가를 이 구간에서 형성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처럼 이 구간에서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순식간에 급등시키면 아쉬움이 남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자리들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센코도 일단 종가 기준으로 15,25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성이라는 종목에서도 좀 집중을 했는데 고점 터치하고서 바로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시초가 기준으로만 대응했으며 다른 매매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시초가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왔으며 장 초반에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덕에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도 첫날이고 해서 매매 금액을 많이 줄였다 보니까 크게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는 하락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종가가 오늘 시초가 12,000원 정도 이상에서는 마감해야지 그 뒤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주가가 올라서 13,000원까지 뚫어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14,000원 위가 중요하며 녹십자도 오늘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참았던 만큼 또 이런 양봉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단순 하루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계단식 하락에서 벗어난 다음에 안정을 찾아야지 그때부터 제대로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